안녕하세요. 전이의 편먹기 전이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고리오 영감과 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리오 영감이 자신의 딸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들으시면 가슴을 탕탕 치실 겁니다. 감동스러워서? 절절히 슬퍼서? 저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했던 이유를 전이의 사견을 시작합니다. 고리오 영감은 젊은 적에 제면업자였는데 시대와 상황이 잘 받쳐져서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고 그 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며 잘 키웠다고 합니다. 딸들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고리오 영감은 재산의 대부분을 딸들 결혼 지참금으로 내어줍니다. 그 두 딸은 각각 배짝, 남작과 결혼하여 사회적 위치도 갖추고 누가 봐도 번듯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두 딸들은 상류층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낭비를 했고 그래서 두 딸 모두 빚이 있었습니다. 고리오 영감은 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생활들을 유지시켜주고 싶어 부동산도 매각하고 은식기도 내다 팔고 딸들이 돈 달라고 만나러 오면 그냥 있는 돈 다 내어주고 그럽니다. 고리오 영감은 이래서 은퇴했고 돈은 지참금으로 다 크게 떼어줬고 그런데도 딸들이 달라고 하면 계속 있는 돈을 내어주다 보니 유술보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숙집으로 옮겨요. 그래도 그때까지 영감은 자신이 먹고 쓸 정도의 재산은 있었던 모양인데 딸들이 승냥이가 따로 없어요. 계속 아버지를 자꾸 늘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삶이 좀 편해졌다 싶으면 아버지를 안 찾고 만나러 오지 않아요. 오죽하면 고리오 영감이 딸들이 외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딸 집 앞에 숨어서 그 딸이 이제 나와서 마차 타고 가는 그 모습을 그 잠깐을 보러 옵니다. 그 짧은 몇 분을 숨어서 보고 그걸로 기뻐서 숙소로 돌아와요. 짠합니다. 고리오 영감이 돈이 없어지자 딸들은 아버지를 창피해야 하는데 또 막상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면 그 창피하고 돈 없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딸 자식이 아니라 왼수 아닙니까? 그래도 라스티냐크는 집에서 보내준 돈이랑 편지를 받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좀 먹먹해 하기라도 했지. 이 딸들은 아버지가 입성이나 몰골이 초라해진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돈 떼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면 또 찾아오고 이건 아버지를 ATM기로 아는 거 아닌가요? 자식은 돈이 있어야 양육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쓰는 돈에는 마음도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돈을 아이에게 쏟아부으면 아이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하는 물건이 보이지 부모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만 물건이 너무 반복적으로 제공되면 애정이든 물건이든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고리오 영감은 자식 키우는 법을 몰랐어요. 딸들 키워 결혼시키고 그 이후에도 금전적 도움을 줄 때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딸들에게 생색을 안 냈나 봐요. 그러니 딸들이 조금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자꾸 손을 벌리죠. 영감은 아마 옷 사줄 테니 안마 10분 누가 할래? 뭐 그런 보상적 효도도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딸들에게 장난인 듯 생색인 듯 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바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너희 신발을 사왔어. 자 여기. 딸들이 당연한 듯 그냥 가져가려고 하면 어허 고맙습니다 해야지. 애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안 주면서 감사합니다 또 해야지. 애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어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또 해야지. 딸들이 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줘서도 안 됩니다. 나 아빠 어때 보여? 멋있어 보여? 어때 보여? 말해봐. 딸들이 멈칫하다가 자신들이 해야 할 말들을 알아차리고 말하겠죠. 아빠 멋있어요. 아빠 잘생겼어요. 그럼 그때 더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다야? 우리 딸내미들 좀 더 해봐. 뭐 근데 이렇게 선물 줄 듯 말 듯 계속 끌면 딸들이 어려도 빈정은 상할 거예요. 그래도 어린애들은 신발을 받고 싶어서 머리를 굴려 짜낼 겁니다. 아버지 수염이 멋져요. 아빠 힘이 세요. 그럼 그때 진짜로 아하하 뭐 우리 딸들 신발 신어볼까? 막 이러면서
장난과 칭찬과 생색을 적절히 내며 기술적으로 선물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녀간에 삭막하고 서로 구차한 것 같나요? 엎드려 절받기 같나요? 아닐걸요? 고리어 영감과 딸 사이에 이렇게 알콩달콩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쌓였다면 소설 속 끝이 달라졌을 겁니다. 고리어 영감은 아마 돈을 퍼주고도 생색 못 내고 엎드려 절받기식 인사도 못 받아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딸들을 보려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몰래 돌아가는 아버지라니 이건 너무 처량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의 생색 과정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어린이도 있죠.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웃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반찬에 밥을 양껏 먹고 자신은 식사가 끝났는데 아버지가 그제야 그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을 가져가는 걸 봤다거나 귤을 주시길래 받았는데 자신의 귤은 매끈하고 예쁘고 아버지 앞에는 흠집 있는 귤만 있었다거나 아버지와 게임을 하면 자신이 계속 이기는 걸 알았을 때나 아버지와 팔씨름을 해도 이긴다거나 심지어 나 여자고 7살인데 아버지랑 팔씨름을 이겨요. 2번 이기고 3번째 겨루면 이겨요. 계속 이겨. 무패 전승. 많죠. 그런 일상적인 걸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깨달는 나이에 편차가 있겠으나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고리어 영감은 딸 자식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생색내기는 엄두도 못하고 그냥 계속 퍼줬다지만 그 두 딸은 정말 사견입니다만 좀 둔한 것 같아요. 조금 독하게 말하자면 인간적 성숙도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정신적 미숙아 같은 느낌입니다. 고리어 영감이 안 돼서 딸들 욕을 하긴 했는데 고리어 영감도 정상은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은 자기 재산을 생전에 증여도 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노년 어른들에겐 한 3가지 조언이 떠돌지 않습니까? 있는 돈 다 주지 마라. 혹은 있는 돈은 다 쥐고 있어라. 또는 돈이 없으면 있는 척해라. 마지막 이야기는 슬픕니다. 자식들이 방에 들어오면 괜스레 빈 통장이라도 펼쳐보고다가 숨기는 척을 하라고도 합니다. 마치 돈이 있어서 유산이 있을 것처럼요. 자식들은 돈 없는 부모가 거추장스럽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기 싫은가 봐요. 이게 요즘의 일일까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리어 영감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너무 사랑하면 맹목적이게 되나 봅니다. 그에게 연금 비슷하게 고정 수입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것도 처리해서 딸들에게 주고 맙니다. 빈털터리가 된 고리어 영감은 겨울에 땔감이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환경이 열악해져서 결국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딸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임종이 다가온다고 연락을 취해도 한 명은 안 왔고 나머지 한 명은 임종 후에 와서 시신을 봅니다. 그래도 온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 슬픔의 감정을 내보이긴 하더라고요. 인간의 언어는 소통과 표현을 위해 생겨난 거잖아요. 사용해야죠. 사랑한다, 사랑해달라, 힘들다, 도와달라, 보고 싶다, 너희는 내 심장이다. 말을 해야죠. 돈만 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발자크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소설 속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소설 고리어 영감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라스티냐크와 가족들, 고리어 영감과 딸들만 언급했지만 참 재미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 다수가 너무 세속적이라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는 인물들인데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보면 정의뿌리 뽑으면 알알이 계속 나오듯이 생각할 거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시작하는 유튜버이므로 가볍게 가족 간의 애정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해에 걸쳐 소설 고리어 영감을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